DX 인터페이스 결과 보고서 페이퍼 리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여러 유사도 지표들에 대한 내용이며 객체 간의 유사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발표에서 소개할 논문은 2020년에 발표된 새로운 시뮬러리티 메저를 제안하는 논문이고, 이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동시에 기존의 시뮬러리티 메저의 한계점을 개선해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다양한 메저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드릴 논문 제목이 New Similarity Measure for Collaborative Filtering Based Recommended Systems입니다. 저자 발행량도 게시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엑스트랙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화나 책 등의 항목을 선택할 때 추천 시스템은 고객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직역해서 회복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사용되는 주요한 요소로서 시뮬러리티 메저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반의 기법 중에서 메모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객체 간의 시밀러리티를 활용합니다. 이때 이 기법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얼마나 유사한 객체를 잘 찾아주는가입니다. 이제 발표할 논문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지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추천 성능 지표, 흔히 알고 있는 MA, RMSE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산의 복잡성을 줄여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빨리 계산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논문은 이 성능적인 면이랑 이 계산 효율적인 측면을 실험을 통해서 우수한 지표다라고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이 사용자가 사용자바의 아이템 행렬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즉 결정된 평점 셀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평점 매트릭스에 대해서 일단 1번을 보시면 위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위사도를 계산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가정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한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사용자를 잘 찾아주는 것이 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림의 이제 2번은 예측 단계입니다. 예측 평점을 계산하는 식 위에 식 이렇게 있는데, 이 식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논문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대표적이기도 한데 유사한 사용자들의 평점을 토대로 가중 평균을 통해서 예측 평점을 구하는 식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R UI 식에 있는 R UI는 사용자 U가 평가하지 않는 아이템 I에 대한 예측 평점을 나타냅니다. 즉 예측하고자 하는 평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알파 U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 U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라지 K 같은 경우는 사용자 U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로 뽑힌 네이버 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 언더바 UK가 있는데, 이 S UK는 U와 이제 UK 라는 이름은 스몰 K, 이 둘의 이제 유사도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다면 SUK는 U랑 UK 사이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나타내고, 이제 RKI는 UK의 아이템 I에 대한 실제 평점입니다. 그래서 U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 I를 평가한
유저 U의 이웃인 네이버인 K들의 아이템 I에 대한 선호도를 유사도와 가중의 평균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면 3번 과정인 추천 모델을 통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천 결과를 도메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 릴레이티브 건데 주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주로 지금까지 이제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통적 유사도 지표들과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시뮬러리티 배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트레디셔널한 시뮬러리티 배제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PCC와 코사인인데 PS 콜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그리고 코사인 지표인데 이 둘은 이제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PS 콜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두 양쪽 변수 이제 선행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을 된다고 되고 있고,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벡터 사이 코사인 값을 그대로 디스턴트로 구하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준동적인 지표로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로 말해서 FCC를 개선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나타나는 이제 CPCC인데요. CPCC는 기존의 PCC의 평균이 위치한 자리를 메디안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값은 최대 최소값, 뭐 이상치 이런 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약을 줌으로써 보정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CC와 CPCC 같은 경우는 크레디빌리티 즉 신뢰성에 대해서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WPCC와 SPCC 지표입니다. 먼저 웨이티드 픽슨 콜리전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수식의 h는 이제 파라미터로서 자연수인데요. 이제 이게 파인트를 주는 기준이 i라는 라지 i가 보이실 텐데 이 라지 i는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의 개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 개수가 많을수록 기사도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베이스드 피어슨 콜리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한 아이템의 개수를 신뢰도의 한 요소로 사용하는 유사한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에드저스트 코사인 A 코사인 같은 경우는 PC의 유사한 형태로 어떤 수식을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사용자가 평가한 모든 아이템이 P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공통평가 항목만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아이템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PCC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카드 유사도 같은 경우는 공통평가 항목이 많을수록 더 유사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MSD의 경우에는 즉 이제 미스케어드 디퍼런스 디시밀러티 같은 경우는 평점의 스케일을 고려해서 두 사용자의 평점의 차이가 적을수록 더 유사하다고 표현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진 지표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JMSD 시뮬러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프록시미티, 임팩트, 포퓰러리티 PIP 지표가 있는데 이 시뮬러리티는 이제 이름에 맞게 상체가 내린 그 평점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유사도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세한 수식은 참고문화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의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록시미티인데요. 프록시미티는 공통평가 항목에 대해서 절대적인 차이값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 사용자의 성향을 반영해서 둘 사이가 얼마나 근접할지를 측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텀이 되겠고, 임팩트는 각 사용자가 그들의 대표적인 평점 분포보다 좋은 평가 혹은 나쁜 평가를 내리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이 두 평점을 서로 비교해서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퍼플러리티 같은 경우는 두 사용자의 평점의 평균이 두 사용자가 한 아이템에 내린 그 두 평점의 평균이 다른 모든 사용자들의 항목에 대한 평균보다 큰지, 즉 얼마나 이제 영향력 있는 평점을 서로가 동시에 내린 건지를 비교해서 유사도를 특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관점들로 나타낸 이 텀들을 프로덕트 결합을 해서 최종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HSM의 유사도인데요. 앞전에 PIP 유사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평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활용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요걸 제안한 논문에서 핵심이고 이제 이러한 이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유사도를 표현을 하게 하는데 먼저 NHSM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JPSS 시뮬러티와 URP 시뮬러티의 두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뮬러티 JPSS를 먼저 보시면 PSS 시뮬러티와 M자카드 시뮬러리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PSS부터 보면 또다시 이제 프록시미티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싱귤러리티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프록시미티부터 보면은 프록시미티는 아까 앞서 PIP 유사도를 설명할 때 했던 것은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 시그니피컨스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점이 사용자의 분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내리던 평점이 유니크한 정보라고 하면 유니크할수록 둘이서도 좀 더 가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텀입니다. 싱귤러리티 같은 경우는 PIP 이사도의 포퓰리티와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두 평점의 평균이 전체 평점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걸 보고 그러한 특징을 반영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JPSS를 이루는 틈 중에서 N자카드는 이제 자카드 이제 원래 시뮬러티 수정된 버전으로서 앞부분에 보시면 집합이 두 사용자 평가 항목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RP 같은 경우에는 각 사용자의 분포를 비교합니다. 두 사용자의 평균과 분산 둘 다 이제 유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두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 결합해 HSM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제 두 사람의 이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계산은 실제 큰 데이터에서 계산하는 그 시간 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연구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시뮬러티 매저들을 봤는데 이제 이러한 시뮬러티 매저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유사도를 표현할 때 추천 성능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벨롭되는 유사도 지표들은 과거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 역시 이러한 맥락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다리를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앞서 본 유사도 지표들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로백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위부터 보시면 PCC, SPCC, CPCC, A, 코사인의 경우에는 수식의 특성상 사용자가 좀 서로 유사하게 평가를 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값을 좀 내뱉는다. 그런 게 있고 SPCC와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 반대로 별로 이제 차이가 좀 서로 좀 달라 보이는데 유사하지 않아 보이는데 높은 유사각도 값을 데려내뱉는 그런 단점이 되겠고 미드스케일 디퍼런스 LSD 같은 경우는 공통평가의 개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단점이 있고 또 자카드 유사 같은 경우도 어떤 평점의 스케일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제 공통평가만 고려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지표에서 좀 복잡하게 느껴졌었던 PIP 시뮬러리티 그리고 NHS 시뮬러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수식에 이어서 계산 복잡도 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m제곱에 n을 곱한 데이터가 커질수록 제곱 이상으로 계산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유사도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RAD라고 보이시는 것이 이제 Related Absolute Rating Differ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점수 간의 차이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를 보면 5점과 4점인 경우와 2점과 1점인 경우가 있는데 1번, 2번 모두 절대적인 차이는 1로 동일합니다. 근데 제한한 Related Absolute Rating Difference를 이용하면 이 차이 값은 맥스 값이 상에서 큰 1번의 경우가 수치가 더 적게 나오죠. 즉 점수 차이가 더 적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표는 또 곧바로 미세도 지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러리티가 매핑이 되는 공간에 샘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한한 이제 RAD 지표 역시 0과 1 사이로 매핑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사도와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로 매칭이 되고 그리고 두 평점이 완전히 동일할 경우 유사도가 이제 1로 나올 수 있도록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해서도 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컨티니어스하고 그런 성질에 좀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좀 프리퍼런스 어떤 유저들의 성향 같은 것들을 추가로 좀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게 지금 시뮬레이티드 OS라고 나와 있는 건데 요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PNCR 시뮬레이티와 그리고 ADF 미사도 지표 이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NCR에서 N은 아이템의 전체 개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IU와 IV 같은 경우는 각각 사용자 U랑 V의 아이템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식은 그 두 사용자 공통평가 목록에 대한 매핑으로 기존 작가들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이제 수로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변화의 폭이 좀 컸는데 이것을 이제 미선적 함수 여기 있는 이제 익스포넨셜 같은 함수와 스케일 트릭 뭐 정규를 좀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트릭을 사용해서 민간의 습관과 변화의 폭을 좀 감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ADF 시뮬러리티 메저 같은 거를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Related Absolute Difference 지표가 ADF의 분자 부분에 지금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RAD를 통한 두 평점의 상대적 차이를 통해서 여기서는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밑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는 결국 평균을 내기 위해서 평과 항목의 개수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프로덕트 결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OS 의사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대표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벤치마크 데이터로 잘 사용되는 비렌즈 BK와 그리고 루밀리언 그리고 야후비직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은 모두 이제 1에서 5 사이 1단위로 구성된 평점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MA, RMS, 프리시즌, NDCG로 특정을 하였습니다. MA와 RMS 같은 경우는 주로 수치형 변수를 예측을 할 때 오차를 계산하는 수식이고 프리시즌이나 NDCG는 시스템에서 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뒤에 붙은 그 골뱅이 표시 N 같은 경우는 탑 N, 탑 N이라고 해서 상위 N개의 추천 대상 아이템을 말합니다. 이 프리시즌 골뱅이 N의 경우에는 이제 N은 지휘된 모든 아이템을 말하고 그리고 상위 N개의 모든 아이템을 말하고 그리고 임차순을 했을 때 상위 N개의 아이템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평가했으면서 실제로 사용자 평가한 것이 바로 N이 그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상위에 많은 예측 아이템들이 존재하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겠고 DCG 같은 경우는 DCG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디스카운티드 accumulated gain 말 그대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페널티를 주면서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일단 이제 이 의미로서 하고자 하는 거는 상위 랭크에 얼마나 추천이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추천을 할 때는 상위에 노출되는 아이템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랭킹 알고리즘의 평가 지표를 추천 시스템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상위에 추천이 더 잘 될수록 더 좋은 선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천이 하위로 밀려날수록 예측에 성공을 해도 추천에 성공을 해도 페널티를 받아서 그리 높은 점수는 받지 못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선 실험에서는 이제 세개 데이터셋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좀 유사해서 발표할 때는 대표적으로 언급드린 k 데이터셋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추천 성능에 앞서서 추천 시스템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복잡도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 빌드 타임이랑 얘 타임 여기 보시는 그림은 빌드 타임, 테스트 타임으로 인해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 이제 테스트 이제 진행한 시간에 대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데 이 결과는 논문에서 제안한 OS 의사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알고리즘의 의사도와 지금 버금가는 아주 효율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MA와 RMS의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건 지금 SVD를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 지금 뭐 나와 있는 펑크 SV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반 중에서도 모델 베이스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 활용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뭔가 새로운 이제 데이터들이 추가됐을 때도 계산을 계속해서 다시 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또 단점들도 존재하긴 한데 이러한 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한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다른 기표들에 대해서는 네,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위 이제 10개까지를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순간을 여기 초록색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빠른 이제 빠른 계산으로 이제 상위에 추천을 잘 해냈다는 것을 봐서 그 의미가 있고 NDCG 지표 역시 거의 모든 탑 N 기준에서 지금 탑 기준을 이제 5에서 50까지 5단위로 줬는데 모든 알고리즘에 비해서 거의 우선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뮬러티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서 특징이나 한계점 같은 것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뮬러티 매저드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 좀 극복한 또 다른 매저들도 그런 아이디어 이런 직관적 아이디어 이런 것도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새로운 유사도 텀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추천 시스템 중에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제한한 유사도 알고리즘이 정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입증을 했고 거기다가 기존 성능 면에서 오버를 했던 유사도들에 비해서 계산 속도를 제가 KP나 NHS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사도들은 성능 면에서는 되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사도들에 비해서 이 계산 속도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제한한 거는 계산 속도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뮬러티 계정 관련의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